오늘 하루도 서천 FM과 함께하세요. 네, 전국의 시내 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이 입동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달력을 안 봤는데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침대 밖으로 딱 나오려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겨울인가 싶던 생각이 들어서 뭐지 하면서 아침에 TV를 탁 켰더니 그 아나운서 그 멘트 다 끝나고 나서 일기예보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이 입동이라고 합니다. 겨울이 왔다. 우리한테는 가을이 없었는데 갑자기 겨울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밤새 안녕하셨는지 갑작스럽게 여쭙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7일이고요. 테리왕자 궁중 이야기 또 어김없이 출발해야 됩니다. 자, 제 옆에는요. 지난주하고 좀 다르죠. 지난주에는 좀 옷차림이 가벼우셨는데 오늘 잠바를 입고 오셨습니다. 아이고 추워요. 우리 뉴스서천의 고종만 대표님 나오셨네요. 우리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뭐 날이 이렇게 금방 추워지는 거 보니까 이게 한 해가 다 간 것 같아요. 아, 벌써? 그러니까요. 우리는 여름만 기억에 남죠. 네. 올해 2024년도는 여름만 있었다라고 기억이 되는데 우리의 가을은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에어컨을 틀어 조금 며칠 전까지만 해도 틀었던 것 같은데 그죠. 이거 참나. 비가 오더니 그냥 계속 그 기온이 떨어진다고 그러더니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방송에서도 보면 뭐 영하 소리가 네, 영하 나오고 얘기가 오늘 나오고요. 또 뭐 충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까지 떨어졌는데 그랬죠. 아무튼 뭐 시작 겨울을 알리는 이 입동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부들은 또 이제 김장도 또 해야 되는데 참. 올해 김장 같은 경우는 지금 배추나 뭐 무값이 그냥 그 전년 대비해 가지고 그 50% 이상 뭐 그 올랐다는 그 통계청 발표도 있고 그러던데 이야. 물가가 그 정도로 많이 올라서 그 김치를 사서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자꾸 사서 드시다 보면 김치 김장의 명맥이 끊어지는 거 아닌가. 지금 이미 끊어진 집도 많더라고요. 안 하죠. 네. 그리고 이 김치들을 잘 안 먹으니까 예. 뭐 그 한 10포기만 가지면 뭐 그 겨울 날 정도로 그 예전에 뭐 100포기씩 하고 집집마다 그냥 쟁여놓고 이렇게 먹고 맞습니다. 그 이제 뭐 김치찌개도 해 먹고 그게 한겨울의 네. 양식이었죠. 그렇죠. 지금은 뭐 김치들을 워낙 안 드시니까 그리고 집에서 김장을 담그는 풍속도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지자체에서는 단체로의 그 어디 뭐 읍면 단위에서 같이 김치 담그기 행사 뭐 이런 것들도 하시잖아요. 올해도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행사 있다고 하면 같이 그 뭐라 그래 우리 옆구리 차는 거 다라이라고 그러나? 하여간 그거 하나 끼고 가서 도와주는 척하면서 좀 삥 좀 쳐야 되지 않냐. 이거 비방송 용어가 오늘 좀 많이 나가고 그러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장을 담가서 담궈가지고 그 네. 소외계층에 전해주는 봉사단체들도 네. 올해는 그 김장용 배추하고 무 가격이 비싸서 이 부분을 굉장히 고심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네. 전년 대비 그 김장 행사 비용이 50%면 절반 가까이가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작년에 절반이 더 올랐다는 얘기면 그렇죠. 상당히 작은 양도 아닌데 상당히 많은 양의 김장을 해야 되는데 부담이 좀 되겠어요. 그리고 또 올해 들어서 말씀들 나눠 주시는 것 들어보니까
어떤 후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네. 이 후원이라든가 그 소외계층들을 위한 네. 그런 후원금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그 작년 대비해서 네. 그 저조한 것 같다. 눈에 뭐 띄게 그런 줄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죠. 다들 올겨울이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진짜 올겨울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유류값도 상당히 올라갔고 전기세도 올라간 상황이고 일반 기타 생활물가도 다 올라간 상황에서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나야 될지 참 걱정 중에 큰 걱정입니다. 이 걱정 중에 진짜 상 걱정이 올겨울을 어떻게 나느냐라는 이게 것 이제 같습니다. 이 시골 분들 그 전에도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어렸을 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네네. 김치에 물 말아 먹으면 되지 않은데 이제 김치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네. 그 소외계층들이 제일 그 어려워질 겁니다. 이제 그 음. 먹거리 중에서 김장김치 그쵸. 가장 요거를 이제 큰 공급을 제대로 받지 재산이었는데. 못하고 네네. 그다음에 연료 또 취약계층 같은 경우도 후원이 적어지다 보면 이분들 그 난방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겠나. 여러 가지로 올해 이 2024년이 유독 추워진 그런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 될 것 예, 같습니다. 유독 그럴 예, 거라는 예상들도 많이들 하시고 마음이 또 추운 예, 계절. 전화 또 우리 뉴스전 고종만 대표님도 지금 그렇게들 지금 앞날을 전망을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우리 뭐 여담으로도 올해 왜 이러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2024년도는 지금 뭐 이제 한 달하고 한 20일 남은 그런 시점에서 뒤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그렇게 썩 즐거웠고 좋았던 일은 기억에 잘 안 남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바쁘고 더웠다라는 생각만 그런 드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뉴스 서천은 어김없이 우리 서천 구민 여러분들께 또 우리 서천 군과 지역 주변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하려고 또 일주일간 발빠르게 힘들게 움직이셨습니다. 오늘 또 준비하신 소식들 전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일단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되니까 노래 한 곡 듣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을 되니까 생각나는 노래네요. 김유나가 부르는 노래죠. 야상곡. 같이 들으면서 마음의 준비들 하십시오. 오늘 상당히 많은 기사들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야상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뭐 신이 내린 목소리, 천상의 목소리 우리 김유나 가수. 이 목소리는 참 들을 때 노래 가사에 맞춰서 정말 심금을 울리는 그런 가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노래 잘하고 싶다. 자, 노래 잘하는 건 뒤로 미루고 우리 뉴스서천의 한 주간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 대표님 전해주시죠. 뭐 항상 뭐 첫 번째 소식이 좋지 않은 소식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오늘은 그 좋은 소식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단신인데 와서 그 장항선 그 옛 철도 길에 네. 맹문동 황토 맨발길을 조성을 했습니다. 어디예요? 어디? 화금리 서천 화금리. 화금리 저기 서천 그 어디야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사오곡에 그 새한물 그렇죠, 코다리길 맞아요. 코다리 뭐 파는데 그 근처. 예, 맞습니다. 오. 예, 이쪽이 이제 그 철로를 다 걷어냈잖아요. 장항선 네네네. 그 이제 그 저희 직선화하면서. 직선화하면서 이제 철로는 다 걷어내고 예. 여기에 이제 자전거 길도 조성을 하고 했었는데 그 전에도 여기는 그 철로를 걷어낸 다음에 이 서천읍의 주민들이 거기를 그 걷고 그랬었거든요. 걷는 길이었군요. 걷는 길이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560m 규모밖에 안 됩니다만 1.2m 폭이 1.2m고 길이가 이제 그 560. 왕복이면 1km인데요, 그래도. 여기를 이제 그 황토길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맨발로 이제 다닐 수도 있지만 11월 1일 날 개장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맨발로는 이제 가기는 어려울 거고 이게 내년에 이제 날 풀리고 뭐 아직도 그렇지만 여름하고 가을까지는 봄, 여름, 가을까지는
맨발로 황토길을 이제 걸을 수 있는 건데 어찌됐건 뭐 이런 것도 길에다가 이제 맨발로 걷기도 하지만 길 옆에 이제 맹문. 8월 달 정도 되면 이제 7, 8월 되면 맹문동이 또 흐드러지게 또 피잖아요. 보면서 걷기도 하고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발도 씻을 수 있는 세족장도 세족장 만들어. 이것도 만들어 놓으니까 맨발로 걸은 다음에 이거 어떻게 그냥 신기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세족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씻고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요즘은 반려개 그러니까 네. 개를 많이 데리고 산책을 다니잖아요. 네. 여기는 봉지를 가지고 배변용 봉지를 가지고 가면 될 거 아니냐라고 그러지만 여기는 개를 데리고 다닐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 배변 봉투는 개의 대변만 말 그대로 똥만 치우는 거지. 그렇지. 소변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걷는 길에 개들이 다리를 하나 드는 순간은 큰 사고가 나는 거죠. 어찌됐든 우리 서천에도 정말 친환경적이고 여러분들 황토길을 맨발로 이렇게 걷다 보면 그만큼 건강에 좋은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황토에서 나오는 원적외선들이 자연 발생되는 원적외선이 이 발바닥을 통해서 몸으로 체내로 흡수가 되면 그렇게 신진대사에 좋은 영향을 있대요. 그리고 발을 밟으면서 계속 발바닥에 있는 우리 한방에서 얘기하는 수많은 혈들이 있죠. 그 혈들을 자극을 하고 계속해서 눌러주면서 어떤 신체 기능에 대해서 왕성한 어떤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하니까요. 시간들 나시면 지금 말씀하신 게 560m라고 하셨나요? 네네. 그럼 왕복이면 네. 1.1km예요. 무려 1.1km를 사부작 맨발로 걷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신발을 신고 1km 걷는 거는 큰 무리가 없는데 맨발로 1km를 잘못 걷다 보면요. 걸음 보폭을 잘못하다 보면요. 족저근막염에 걸리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몸에 좋고 다 한 거지만 네. 과유불급이라고 맞습니다. 욕심난다고 해서 너무 맨발로 길을 많이 걸으시면 주무시다가 발바닥에서 뭔가 땡기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발바닥을 땅에 대는 순간 발바닥이 찢어지는 듯 아픈 족저근막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맨발로는 560m도 상당히 많이 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시설을 만들었는데 그 황토는 어디서 온 거예요? 황토는 어디서 왔는지는 그것까지는 안 물어봤네요. 그 황토도 돈 주고 사야 될 텐데. 뭐 지역 내에 황토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어찌됐든 흙을 무상으로 받았다기보다 내가 볼 때는 그 황토를 어디선가는 분명히 구입을 해서 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신경을 썼다는 얘기겠죠. 그러죠. 네. 아무튼 첫 번째로 우리 서천 국민들의 건강과 또 여가를 위해서 너무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는 정보였습니다. 진짜 듣던 중 첫 번째 소식을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시작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지금은 11월이니까 11월 1일 날 개장했다고 그랬어요. 예. 11월이니까 지금은 아침 저녁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땅이 너무 차가워서 안 될 것 같으니까 한낮에 우리 어르신들 사부작 한 100m, 200m 걷는 용어 좀 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 좀 전해주시죠.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에는 또 사회면에 취재했던 기사인데요. 네. 얼마 전 지난달 19일 날 비인 할미섬 근처에서 70대 여성이 조개잡이 나갔다가 맞아요. 실종돼서 맞아요. 소방부터 해서 보령해경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수색 활동을 벌인 게 있었고 저희들도 그 이제 얘기 하셨죠. 보도도 했습니다. 네네. 했는데 이거를 실종자를 6일 만에 군산해경에서 발견을 한 겁니다. 군산해경이 발견한 게 아니라
군산으로 입항하는 어선에 의해서 이제 발견이 됐고 아. 그래서 이제 그 군산 해경이 실종자를 확인해 보니까 비인 할미섬 인근에서 실종됐던 70대 여성이라는 걸 유족으로 확인하고 나서 지금 현재 그 보령해경이 군산해경이 사체를 이제 장례식장에 지금 안치를 해놓고 그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한 겁니다. 네네. 부검 의뢰라는 거는 이분이 실종돼서 사망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이게 이제 뭐 다른 타살이 원인에 있는지 의해서 예, 사망을 예. 했는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국과수에 지금 부검을 의뢰한 상태인데 네. 이 얘기는 이미 그 26일쯤인가요? 26일쯤에 제가 제보를 들었습니다. 25일 날인가 26일쯤에 제보를 듣고 받아가지고 군산해경 그다음에 보령해경에 확인을 해보니까 네. 그런 사실이 없다. 없다? 발견한 사실이 없다. 뭔 소리야? 그래가지고 그 선유도 군산 선유도 말도 근처에서 지나가는 어선이 발견했다고 그랬는데 네.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 해경에 지금 그 확인 작업을 하는데 네. 없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횡경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군산 쪽에. 횡경도. 예, 이분이 이제 그 실종됐던 분이 이제 긴 분망 작업을 하던 60대 선장인데 네. 이분이 그 분망 작업하다가 그 잘못해서 부주의로 인해서 이제 바닷물에 빠져가지고 실종이 됐던 거예요. 네. 그분도 실종된 지 6일 만에 예. 발견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이 통신사에서만 그 군산 해경 발로에서 기사가 떴을 뿐이고 네. 비인 할미섬 근처에서 해루질을 하다가 이 실종됐던 70대 여성과 관련된 그 발견과 관련된 보도는 어디도 나오지는 않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서천군 드론 발전 협회 거기 회원으로도 가입이 돼 있고 활동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제보가 온 거예요. 에? 이미 찾았다더라. 찾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거 수색 활동 그만하자라고 네. 얘기를 해서 제가 부랴부랴 확인을 했는데 한 군데도 그런 사실이 없다. 그래서 제가 협회에다가 뭐라고 그러겠냐면 그거 잘못된 거고 내가 확인해 보니까 횡정도 근처에서 실종됐던 60대 선장을 발견한 내용 막 하고 그거하고 잘못 와전된 거 아니냐. 네. 지금 현재까지는 양쪽에 확인을 해보니까 해경이 확인해 보니까 없더라. 이 얘기를 전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분들이 어떻게 됐냐면 지난 3일 일요일 있잖아요. 네. 일요일까지 수색 활동을 한 겁니다. 25일 날 발견이 됐는데 네. 그럼 며칠입니까? 한 8일 정도를 그렇죠. 헛심을 쓴 거잖아요. 네. 시간 낭비, 인력 낭비, 장비 낭비.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군산 해경에서는 보령 해경 관할 실종자 발생이 됐던 관할 해경이 서천 보령 홍성까지가 보령 해경 관할이고요. 네. 과거에는 이제 보령 해경이 있기 전까지는 서천이 이 군산 해경 관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뀌어 가지고 보령 해경 관할인데 이것이 이제 군산 해경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실종자를 찾았다는 내용을 보고를 받으면 이번 수색 활동에 나섰던 보령 해경을 비롯해서 이 민간 단체들 서천 소방서, 서천군, 그다음에 이제 의용 소방대, 그다음에 서천 드론 발전 협회 요런 데에다가 공조기관에다가 이 실종자를 찾았으니까 수색 활동 중단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령 해경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거를 제때 알려주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서천 소방서 같은 경우는 26일, 25일까지는 19일부터 25일까지는 집중 수색 기간이라고 그래가지고 드론이라든가 인력 구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수색 활동을 벌였던 겁니다. 네. 근데 26일부터는 이제 그 집중 수색 기간, 이 집중 수색 기간이라는 것은 살 가망성 있는 생존 가능성이 있는 기간에는 집중 수색을 하지만 그 이제 그 이후에 그 가망성이 없다, 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되면 생존 수치라도 가능성이 찾자. 없으면 이제 혹시나 해안가에 수치라도 찾자. 뭐 이제 사체가 있을 건지 음. 있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이제 해안가 순찰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렇게 전환이 된 거예요. 근데 26일부터 해가지고 이 사람들도 그 서천 소방서 역시도 그거를 연락을 못 29일 받은 거지. 오후 2시 50분까지는 음. 그러니까 2시 50분쯤에 서천 소방서의 현장 대응 단장이 그 보령해경 홍원파출소의 어민들 제보에 의하면 실종자를 찾았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된 거냐? 응. 처음에는 그것도 얘기를 안 해주더랍니다. 얘기를 해줄 수가 없다고 그렇게 했다가 아니 맞느냐 안 맞느냐 이제 뭐 그 자초지종 다 묻고 하다 보니까 네. 찾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그 공조기관인 공공기관 그 통보를 하지 않은 분이 내 가지고 서천 소방서 같은 경우 26일부터 29일 오후 2시 50분까지는 계속 순찰 활동을 했던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요. 네. 인력 낭비에다가 국고 낭비에다가 야. 이게 참. 보령 해경의 공조 그 미흡인 거죠. 그러면 서천 소방서 역시도 네. 또 이 수색 활동하는데 도움을 요청을 했던 서천군 드론 발전 협회나 군이나 이런 쪽에 본인들이 알고 있었으면 찾았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종결자라. 얘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자기들만 알고. 참. 그러니까 안 알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군도 이 실종자를 찾았다는 사실도 모르고 의용소방대도 모르고 그다음에 드론 발전협회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드론 발전협회는 어떻게든 이 실종자 유족의 어떤 그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우리 한번 끝까지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그 3일까지 그 실종자 수색 활동을 하고 그날 우리도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종료하자라고 선언을 딱 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찾았어. 4일 날 저 저녁에 네. 제가 이제 그 서천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포털에 이렇게 띄워보니까 비인 할미섬 실종자 6일 만에 발견. 어머? 이게 그 포털 통신 뉴스에 그게 뜨는 거예요. 내가 확인할 때까지 최초 확인을 한 자는 전데 그게 안 뜨는 거예요. 그걸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알았으면 제가 그 25일 날 그걸 확인했었으니까 26일자로라도 제가 보도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확인을 안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고 말은 거죠. 그 얼마나 많은 인력과 시간과 재원을 낭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드론 어디 서천군 어디요? 서천 드론 협회? 드론 발전 협회. 예. 서천 드론 발전 협의회. 서천군 드론 발전 협회. 예, 서천군 드론 발전 협의회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자율에 의해서 쉬는 날 하신 거잖아요. 네, 일요일 날. 예, 공공의 어떤 음. 마음을 모시고 그렇게 애타는 유족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찾아보자라는 생각으로 본인들 휴일도 그냥 다 무시하시고 거기까지 가시면서 또 이렇게 뭐 비용도 쓰고 차량 운전하는데 또 시간도 보내고 그 많은 인력들이 투입됐는데 그러니까 민간이 뭐 하는 거는 뭐 하든가 말든가라는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 정보를 취득을 했으면
그 실종자 수색과 관련된 그 공조기관들한테 네. 당연히 전달해서 그분들이 혹시 구조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네. 그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찾았으니까 응. 그만하시라고. 네. 근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며칠 동안 이 사람들 못 찾았으니까 계속 수색 활동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보령해경에 제가 이제 그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이제 그 해명이라고 한 것이 뭐냐면 네. 이게 집중 수색 기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25일 날. 뭐 이렇게 발견이 됐으면 그 발견했다는 내용을 가지고 수색 결과인 거죠. 그거를 이제 통보를 해준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보령해경이 아니라 군산해경에서 이거를 그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사건을 군산해경으로 이관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수사 결과 보고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통보 절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보 절차가 없으니까 우리는 뭐 그 저기 수색은, 다른 공주기관에 알릴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뭐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최대한 정보를 공유하겠다. 뭐 이런 해명했는데 좀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화가 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음. 이거는 이게 민간에서 어떤 그 애타는 유족의 마음을 대신해 가지고 어떻게든 하루라도 빨리 좀 찾아보려고 자기 휴일까지 반납하면서까지 이렇게 일선에서 막 도움을 주셨던 분들한테 찾았으면 찾았다고 얘기를 해야지 종결을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잘못했으면은 계속 할 뻔했네. 그렇죠. 발견이 안 됐다면 뭐 했을 수도 있고 그날 그 더 이상 우리도 뭐 더 이상 안 나오면 오늘까지 찾아서 소득이 없으면 종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아무튼 뭐 이 당초에 들었던 제보 내용이 정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같은 경우 그 군산해경에서 얘기는 뭐냐면 변사자가 발견이 되면 그러니까 실종자가 이 발견이 되게 되면 그걸 형사팀 쪽에서 그거를 수사에 나서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 유관기관이나 이런 데 통보를 안 한다고 그래요. 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실종자 확인하는데도 이제 시간이 걸리고 뭐 이러저러한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뭡니까? 제때 그거를 알려주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엉터리 같은 앞으로는 그럼 일들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보령해경이든 군산해경이든 앞으로 이렇게 매뉴얼에 음. 이제 집어넣어야 되겠죠. 실종자가 어찌됐든 발견이 되면 수색 활동에 참여했던 민간 기구라든지 단체들한테는 꼭 통보를 하는 걸로 하자. 집중 수색 기간이 아니더라도 네. 혹시나 모르니까 이거를 관련 내용을 네. 다 공지를 시켜가지고 차질이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아무튼간 고생하셨습니다. 분기탱천에서 기사 썼습니다. 뭐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빡쳤겠습니다. 아무튼 뭐 기사 분기탱천했지만 기사만큼은 감정 없이 썼습니다. 네. 뉴스서치는 고종만 기자의 기사들이 그래도 여기저기 캡처되고 여기저기에서 인용이 돼서 뭐 여러 사람들의 어떤 블로그에 많이들 쓰이고 있네요. 그래요? 네. 어떤 게 나왔습니까? 좀 전에 그거요. 네, 분산 말도 해상에서 발견됐던 고종만 기자가 11월 6일 날 쓴 기사가 향암 작가라고 하는 분의 그 블로그에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기사를 올려서 이랬다라고. 어쨌든 근데 내가 그분 보고 쓰라고 안 했는데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기사를 갖다 그대로 퍼다가 넣네요. 무단 전제인데? 근데 그래도 고종만 기자라고 이름을 딱 썼으니까. 그래요? 네. 그나마 땄네. 그냥. 자, 또 소식 하나 주시죠. 자, 이번에는 또 날도 추워졌는데 네.
5일 날부터 또 저 시초 신흥리 그 주민들이 또 군청 정문과 후문 두 곳에서 아침 출근길에 1인 시위를 또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저기 뭐 예. 톱밥인가 뭔가 톱밥은 기산 그 황살이고요. 뭐지? 저 폐기물 예, 뭐 그거죠? 여기는 종천에서 맞아. 17년 동안 그 양반. 17년 동안 그 대표 그, 이름 바꿔갖고. 사업을 해보려고 했다가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네. 항복한 뒤에 예. 두 손 든 뒤에 이제 비인 갔다가 예. 비인에서도 한 뜻을 이루지 못하다 보니까 이거 이름을 이제 바꿔서 이번에는 왔죠. 시초로 해가지고 17년 동안 이제 17년 동안 18년째입니다. 올해까지 하면 작년에 저겠으니까. 네, 어감도 좋네요. 18년 동안. 네, 그런 그 업자 그 사업자 이름만 계속 바꿔가지고 네. 한 가지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폐기물 처리장에 그렇게 황금알 낳는 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은 꼭 해보고 싶다. 뭐 이 저기 힘든 일을 왜 계속 하려고 그러냐니까. 예. 나 이 사업은 꼭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분 돌아가셔서 어디 묻히시면 주변에 폐기물을 좀 이렇게 놔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폐기물로 저 덮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셔요? 자꾸 왜 그리고 또 순환골재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이 건설 폐기물 과정에서 처리장. 발생한 그 폐기물을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 같은 거 반입해가지고 분쇄해서 선별 과정을 거쳐서 예. 재생골재로 이제 판매하는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 재활용 차원이니까 좋다고는 하겠지만 이게 이제 그 파쇄 과정에서의 그 분진이라든가 거기 이제 건설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각종 또 오염물질이 또 다 들어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는 물론이고 수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루에 800톤의 건설 폐기물을 반입을 한다고 그러면 반출입 과정에서의 그 차량 통행이 엄청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 그 주변에 그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네. 이분들 통행하다가 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뭐 지난 방송 시간에 다 그런 것들 때문에 네네네. 근데 어찌 됐건 이분들이 이제 5일부터 날도 추워졌는데 5일부터 또 1인 시위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억울함 의사를 이 군 스님과 더불어서 이제 군청 직원들한테 출퇴근 시간에 의사를 전달해서 우리는 끝까지 반대합니다. 네. 이렇게 하는 이분들이 건 플랜카드 보니까 아주 결의에 찼습니다. 결, 사, 반, 대 이렇게 연습을 거셨네요. 그렇죠. 아 참네. 도대체 18년 동안 어감이 좀 그렇습니다. 18년 동안 이 산업 폐기물 처리 18년 건설 18년째입니다. 폐기물 처리장을 설립하시겠다고 하시는 분 도대체 진짜 18년이면 이제 단념을 해도 몇 차례를 달려했을 텐데 이분도 끈질기네요. 끈질기긴.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송 비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한번 설계할 때마다 설계비라든가 이 규모를 축소해가면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법 테두리 비용, 내에서 이렇게 해보겠다고 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들어갔던 돈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때는 뭐 이제 투자를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거 되기만 하면 황금알 낳는 거이고 그때 되면 내가 이걸 돌려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하고 있지만 이게 안 됐을 수 있는 상황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은 주민들이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막아내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28일 이전까지 이제 현장 조사를 거치고 이제 군에서는
부서별 업무 협의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 28일 날 이 사업이 적정한지 사업 계획서가 적정한지 아니면 부적정한지 여부를 가려가지고 통보를 할 겁니다. 지역 주민들이 다수가 반대하면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맞는데 좀 쉬어갈까요? 노래 네. 한 곡 듣고 예. 오겠습니다. 서인국 정은지가 부르는 노래죠. All for You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가을은 가을 맛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훌쩍 갔습니다만 제가 오늘 선곡한 건 다 가을 노래만 선곡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을의 맛을 대류왕자 궁중 이야기에서 같이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고 그리고 또 남자의 계절이라고 했거든요. 그 서천을 지키는 멋진 남자 고정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이십니다. 예, 다른 또 소식 전해주셔야죠. 이번에는 올해 뭐 농사 관련해서 그 네. 벼 수매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가 이제 그 쌀값 안정을 위해서 공공비축미 8만 톤이 이제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겠다, 유통을 안 시키겠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산지 유통업체가 어디냐면 농협이거든요. 네. 연말까지 배정 자금의 150% 정도를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라. 뭐 이런 내용인데요. 저 같은 경우도 그 올해 그 물벼로 수매를 했거든요. 농협에다가 냈거든요. 네, 네. 농협에다 냈는데 작년 대비해서 수확량이 한 18% 정도 줄었습니다. 네. 왜 그렇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벼멸구가 이렇게 그 극성을 부리면서 문제가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온의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올해 이제 그 작년 대비해서 수확량이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17% 거의 이제 18%인데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17.52%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대략 하면 이제 18% 가량 이렇게 그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올해 그 농협이 이제 수매를 하는 데 있어서 중간 정산금을 수매할 당시에 이제 주거든요. 네네. 근데 수매할 당시에 주는 금액이 이게 올해 농협들이 다 똑같았나 봐요. 그래서 작년에는 5만 원씩을 줬는데 네. 올해는 4만 원을 준 거예요. 에? 한 해가 왜냐면 지났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수매할 때 매번 그 매년 수매할 때 그 내가 벼를 다 입고를 시키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수분이 몇 프로고 뭐 이제 그 수분 몇 프로 건조하고 뭐하고 하면서 감량이 몇 프로고 이런 걸 다 한 다음에 그 최종 무게를 가지고 값을 쳐주는군요. 금액을 이제 그 환산해서 주는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작년에는 그거를 중간 정산금으로 5만 원을 주고 12월 달에 전국 평균의 쌀값이 그 결정이 되면 네. 통계청에서 이제 조사하면 이제 조사 결과 네. 산지 쌀값의 이제 그 평균가를 이렇게 해서 이제 주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5만 원을 준 겁니다. 근데 올해는 그 쌀값이 싸질 거라고 보고 네. 그 10,000원씩을 일률적으로 내려서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확량은 18%가 줄었는데 수익금은 그 벼 수매 금액은 무려 그 33%가 줄었습니다. 와. 33%. 와. 어떻게 해요, 우리 농민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10,000원이 이제 작년보다 이제 싸게 준 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매가가 작년 대비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10,000원은 줄어든 거네. 줄어든 그런 복이 되는 거죠. 이야, 참 농사질마다 안 나겠다.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짓게 되면 대농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장비들을 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뭐 농자재때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부대 비용들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장비 없이 농사를 그
장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임차해서 뭐 쓰거나 이렇게 하는 데는 임차 비용 빼고 못 빼고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실제 손에 쥐는 것들은 얼마 안 되는 거죠. 그게 전문 용어로 그건 차 띄고 포 띄고 남는 게 없다. 빚 좋은 개 살고.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농민들 어떡해요. 그래서 그 소농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소농들이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대농들 위주로 모든 농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대농 위주로 이렇게 가고 하다 보니까 소농들은 그야말로 대농들한테 농지를 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임차료로 한 마지기에 200평 한 마지기에 뭐 벼 두 가마, 쌀 두 가마 값을 받거나 한 가마 7말 정도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만 받다 보면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네. 얘기들도 있어요. 올해처럼 그 벼멸구가 늦게 이렇게 그 창고를 하면서 농사졌던 그 자경농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5번씩 지금 그 벼멸구 잡기 위해서 농약을 했던 거거든요. 작년에 한두 번이면 끝났던 것이 보통 한 1-2번을 더 했다라는 얘기인 그 거고 비용하고 농자재 비용이 이제 더 추가로 더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벼멸구라든가 이제 수확량 감소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농협에 이제 보험을 듭니다. 보험을 들게 되면 이게 소멸성입니다. 보장성이 아니고 그냥 소멸성이기 때문에 그 해에 내가 농작물에 피해가 없으면 없어지는 거네. 고스란히 손해보는 농협의 돈으로 귀속돼 귀속되거든요. 버리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벼멸구 피해로 인해 가지고 수확량 감소와 관련된 그 벼보험을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벼보험을 이제 받아서 이제 충당을 하는 건데 결국은 저 같은 경우 한 17. 거의 한 18%의 수확량 감소에 따라서 450만 원 정도의 작년 대비해 가지고 이 돈이 그 수익금이 줄었단 말이에요. 뭐 그 총 수입이 이제 그만큼 줄은 건데 그 부분을 이제 저기에서 이제 벌충을 해야 되는 거죠. 벼보험에서 손해보험 들은 거에서 얼마가 이제 나올 건지 아니 보험료 정도는 빠지지 않겠냐. 아니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갖고 거기에서 결과물을 가지고서 수익을 보던지 해야 되는데 뭐 보험에서 얼마큼 보전을 해줄 것이냐를 따진다면은 농사를 왜 그러냐면 아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조사를 나와서 예. 그 수확량이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를 그 손해평가사들이 그거를 다 그 평가를 해서 농협에다 주게 되면 농협이 검증 과정을 거쳐가지고 해당 농민한테 본인들이 받은 보험료에서 자부담분만 빼고 농민 자부담분을 뺀 나머지 보험금을 이제 농가에 지급하는 방식이거든요. 그것조차도 없었다면 힘들 텐데 진짜. 그나마 그거 때문에 이제 버틸 수 있는 거죠. 야 정말 여기 우리 야스키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농사 지을 맛 안 나겠네요. 진짜 안 나겠네요. 안 나죠. 올해 같으면 이 군데군데 다 폭탄 맞은 것처럼 그 모습들을 쳐다보면요. 그 농사도 자식 키우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농민들의 심정은. 1년 내내. 근데 아이고. 어느 날 멀쩡하던 논이 막 그냥 군데군데 폭탄 맞은 것처럼 푹푹 꺼져 있고 벼가 말라가고 있는 거 쳐다보면 매일같이 농사꾼들은 아침 저녁으로 계속 나가 보거든요. 이제 그 봄 되면 이제 모를 심고 나면 어디 그 두 개 이제 구멍이 뚫려 있거나 이렇게 되면 그 구멍도 막아야 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가는데 이거 그 수확철에 수확 잘 되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벼가 그냥 다 그 병충해에 감염이 돼가지고 그런 모습 쳐다보니 정말 인재도 아니고 이거는 뭐 천재도 아니고 야 정말 농사 지을 맛 안 나겠습니다. 맞아요. 진짜. 지금 같으면 올해 같으면 농사 짓는 분들
재미없을 겁니다. 정말 2024년 정말 모든 분야가 다 재미없어요. 그렇죠. 정말 재미있다는 분이 음. 하나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노래 하나 또 듣고 오겠습니다. 바이브가 부르는 노래죠. 가을 타나봐.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에 우리 뉴스타청 고정만 대표님이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아이 그러네. 자기도 가을을 무지 타나 봅니다. 외롭다고 하시는데요. 우리 뉴스타청의 고정만 대표님한테 힘을 좀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응원의 목소리들 많이 주시고요. 우리 댓글 한번 읽어드릴까요? 우리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유선님께서는 뭐 항상 우리 뉴스천의 고정만 대표님 강성 팬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댓글을 제일 많이 달아주시는데 말씀마다 다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블루밍님께서 가을인 줄 알았는데 너무 아쉬워요 하셨는데요. 이번 가을은 망했어요. 이번 가을은 기대하지 마시고 내년 가을을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야스키님이 오늘은 좀 늦게 참여하셨네요. 늦었다고 하셨는데 농사 지을 맛 진짜 안 나겠네요. 진짜라고 하셨어요.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지금 11월 달이면 네. 이게 이미 그 수매도 다 끝나고 벼를 다 벼야 되는데 네. 이게 그 한여름처럼 이게 계속해서 비가 내리다 보니까 네. 이 저 벼를 벨 타임을 놓쳐가지고 아직도 논에 그 벼를 베지 않은 논들이 그래요? 그렇게 많아요. 큰일 그래가지고 났다. 그 농민들 애타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계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비가 자주 오다 보면 뻘이 되니까 그렇죠. 뻑뻑하니까 네. 장비가 그 안에서 빠져버리죠. 네. 저도 그거 봤어요. 논에서 그 벼베는 기가 옆으로 누웠더라고. 그건 이제 뭐 수렁이라고 하는 애가 또 거기에 있잖아요. 빠졌는지 네. 모르겠는데 하여간 옆으로 누웠길래 깜짝 놀랐어요. 여기 또 고정만 대표님의 팬이 또 계시네요. 누구요? 블루밍님께서 고정만 대표님 가을 타신다고요? 하면서 유유하셨는데 가을은 쓸쓸하죠라고 하셨어요. 힘내시라고 하시는 말씀 예, 같습니다. 뒤에 또 있었구나 이거 네, 진짜. 또 야스키님께서는 이네? 크크크 계셨는데 저기 고정만 대표님 가을 탄다 그러니까 크크크 하시는 것 같아. 내 추남은 아닌 것 같아. 추남 맞나? 가을 탄다 그러면 추남. 추남 맞죠, 추남. 네, 블루미님이 대표님 힘내세요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저 댓글은 보면은 대부분 다 우리 뉴스타청 고정만 대표님의 강성 팬들인 것인 것 같아요. 야스키님이 입동 때는 바로 추워지네요. 야스키님이 가을 추남 맞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댓글 써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댓글 써주신 분들은 오늘 밤에 이불 잘 덮고 춥지 않게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절기로 보게 되면 음력이 정확한 것 같아요. 양력보다는. 그래서 음력에 맞춰서 이렇게 보다 보면 네. 때가 됐구나. 음력 오늘이 10월 7일이에요. 음력으로 10월 7일. 그러니까 입동이라고 하는 것도 네. 요쯤 되면 이렇게 추워지고 다 하는 것들 보게 그쵸. 되면 그 절기라는 것을 기가 막히게 잘 선조들이 그렇죠. 그 옛날에 24절기라는 거를 정말 잘 맞추는 기가 막히게 만든 거죠. 그때 당시 어떤 평균값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만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의 과학적인 탐구 능력은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의존하지만 거기에 기초되는 거는 어찌됐든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놓았던 기초과학 그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야스키님 농사직설 왜 갑자기 뜬금없이 농사직설이 뭔지는 알고 좀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자, 우리 이제 시간도 얼추 다 돼가는데 소식 있으시면 마지막 소식 하나 주시겠어요? 마지막 소식은 그렇습니다. 네. 뭐 이번에는 서천교육지원청 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교육부에 지금 그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네네. 교육부에서 중앙투자심사에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교육지원청 청사가 지금 현재 문회의 전당 자리로 이제 이전해서 이제 질 수 있는 토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업비가
그 중앙투자심사를 받아가지고 한 것이 얼마냐면 244억 9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 문혜의 전당 부지에 이제 4,203 제곱미터 규모로 해서 이제 되는데요.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부대 의견에 있어가지고 건축 면적도 일부 조정이 돼서 이제 2028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한다고 그래요. 2028년도. 예. 앞으로 4년이네요. 4년.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교육청이 가려고 했던 그 부지가 이제 당초에는 문혜연 맞습니다. 전당을 거기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철거하고 네네네. 재건축을 하기로 했었던 부분인데 그게 이제 현 군수님이 오시고 나가지고 이것이 이제 변경이 돼서 신청사 옆에 문화공원 부지로 옮기는 그런 걸로 하다 보니까 군의회 이강선 의원이 이게 재검토해라. 왜 여기가 결정이 됐었는데 번복을 해가지고 돈 들이지 않아도 될 일들을 적게 들일 일들을 왜 크게 만드냐. 대수선해서 쓰게 네. 되면 문제가 없는데 네네. 왜 굳이 이거를 옮기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어찌됐건 지금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해서 이제 사업비를 이제 받고 이전이 이제 사실상 되고 있는 서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건물 안전진단 검사 결과에는 지금도 등급이 D등급이나 돼야 이게 사실은 재건축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서천군청이 옮기게 된 것도 네. D등급 나왔죠.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근데 서천군은 예산군도 서천군하고 두 군데가 D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곧바로 D등급 나와서 건물을 신청사를 새로 졌었는데 서천군은 D등급을 받고도 한참 동안 그렇죠. 몇 년을 썼죠. 더. 몇 년이 뭡니까? 그게 2011년도에 왔을 때도 그때도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그때 부분이면 그 공무원들이 그랬잖아요. 언제 10년 보내줄지 이상을 모른다고. 10년 이상을 더 썼거든요. 네. 구는 그렇게까지 했는데 교육청. 교육청은 지금 그렇게 따지면 교육청도 옮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제 전전 교육지원청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전. 네. 네. 지금 현재 종천초교 자리에 이제 지금 그렇죠. IT 관련돼서. 네, 시설이 들어갔잖아요. 예. 우리가 청사가 좁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위센터부터 해가지고 그런 부대 시설들을 기관들을 다 그쪽으로 넣게 되면 부족한 청사 사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을 안 하고 네. 그냥 하겠다. 여기서 있겠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기사도 썼고 그랬는데 현 군수님이 바뀌고 나서 교육청하고 얘기가 논의가 되기 전에 논의 과정을 거치기 전에 교육청을 원래가 지금 문혜의 전당 자리가 교육청 부지였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거기가 분교 자리였거든요. 아. 분교 자리였던 것이 이제 문혜의 전당이 들어서면서 교육청이 군에다 매각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되돌려 받으면서 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군수가 여기에다가 교육청에 오고 교육청 자리는 장애인 관련 그렇죠. 시설을 이쪽에 집어넣겠다라고 해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게 급물살 타가지고 지금의 이제 문해 회관을 이제 짓고 이전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된 건데 네. 요는 지금 예산 확보가 지금 400억 이상이 되거든요. 문해 전당 새로 신축하는데 그래서 지금 예산 조달이 지금 확보가 다 안 됐죠. 다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쪽에 짓지 못하는 경우에는 빠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군이 이쪽에서 빠져야죠, 당연히. 문예의 전당을 사용을 안 하고 넘겨줘야만 교육청에서도 기간에 맞춰서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무튼 앞차가 안 나가다면
뒷차는 당연히 못 나가게 되죠. 교육청은 네. 쳐다보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입에 대고 있는 음. 그런 형국이 되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이 이슈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찬반 여론들이 되게 갈리는 그런 이슈였었고, 지금 현재 뭐 군의회 입장에서도 타당성 있는 이유를 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군 입장에서는 이미 버스는 출발했기 때문에 그게 되돌릴 수 없다. 아니 그거는 공무원들 행정의 네. 기본 아니에요? 뭐 일단 시작해서 삽 떴으니까 어찌됐든 삽을 떴으니 가기는 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 새벽에 뭐 닭에 모가지를 쳐도 새벽에 온다는 옛날 말이 있듯이 니들이 아무리 그래봤자 어차피 버스는 출발했고 언젠가는 종점에 도착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일단은 예산 확보도 100%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뭐 우리 서천의 재정 자립도 뭐 이런 것들 따져 보면 솔직히 그렇게 어마무시한 재원을 들여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냐라는 생각도, 일반 국민들 판단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서천군의 그 인구 분포를 한번 보십시오. 그 문해전당 새로 삐까뻔쩍하게 쳐봤자 얼마나 이용을 하시겠냐 이거죠. 뭐 우리 어르신들이야 뭐 보면 행사 같은 거 있으실 때 뭐 지역에서 뭐 버스 대드리고 해서 어쩌다 한 번씩 그 와서 거기서 뭐 관람하시고 하는 그런 용어로만 쓰고 있는 거지. 그 문해전당 정말 그럴듯하고 삐까뻔쩍하게 전화 받자 몇몇, 말 그대로 몇몇 예술단체 몇몇 이런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수백억을 들여서 그런 거 하는 게 옳은가? 라는 것도 우리 국민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아. 네.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지역 현실을 한번 직시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이게 모든 것들이 다 미래를 보고 뭔가를 행정을 펼치던 정책을 만들던 미래를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만간 서천은 인구 소멸이라고 하는데 놓여 있는 도시인데 수백억을 들여서 그렇게 정말 그렇듯한 건물들 지어놓으면 뭐예요? 나중에 거미줄 칠 일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글쎄. 내가 너무 세게 얘기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반대. 지금껏 충분히 대수선해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지금도 무슨 행사 있을 때 보면 그 객석 다 꽉꽉 못 채웁니다. 맞아요. 뭐 1층, 2층 뭐 자리들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욕구를 반영한 그 문화예술회관이냐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경우는 지금 그 문예전당으로는 대작을 걸 수 있는 10m 높이의 어떤 대작을 걸 수 있는 그런 전시 공간이 없다. 그래서 그 전시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런 거 없잖아요. 그 설계에 그게 반영이 안 되는 없잖아요. 설계에 반영이 되다 보면 그 돈이 600억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그 종전에 그 사거리 그 사회복지실이 썼던 옛날 그 농촌지소소 농어촌공사 서천지사가 썼던 그쪽을 그 전시 공간으로 또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이제 군에서 나온 대안이긴 한데 그건 그 처치곤란인 거고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렇죠. 예. 별건이죠. 별건이고. 그건 대안이 될 수 있냐면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문화예술인들의 얘기인 거죠. 그 문화예술인들이 뭐 대작을 걸고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본인들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시는 거지만. 근데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이제 서천의 그 문화예술인들 그 유명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서천이 예향이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맞는 얘기인 게 그 지금 그 화단에서 좀 잘 알려주신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보면 서천 출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국당 조성주 선생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화랑을 전체를 다 빌려가지고 전관을 빌려서 자신의 대작들을 다 거기에다가 전시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이 고향인 서천에서 전시를 하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전시 공간이 없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의 문예의 전당은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것이 아니고 전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그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기벌포 복합문화센터. 복합문화센터가 네. 저거 문예의 전당하고 똑같은 복사판인 거예요. 애물단지 됐어요. 네, 저 복사판이잖아요. 저걸 진짜 저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어떻게 이용을 할지 정말. 그러니까 아유. 사실은 그거를 복사판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고 예술인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을 시키려고 그러면 아니 뭐 전시 공간은 전용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서 그 출향 그 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전시를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장항도 똑같고 서천도 똑같고 미국 창구도 비슷한 그 기능이 유사한 것들이 지금 시설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비슷한 시설들을 자꾸 지어내는지. 그러니까 그 1년에 도대체 그게 몇 번이나 활용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문화예술의 컨트롤 타워 하는 해당 과에서 이거를 서천군 전체를 가지고 있는 어떤 시설들을 보고 그 기능이 중복이 돼 있다 그러면 그 기능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통 정리를 해서 좀 했으면 효율성 있게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거나 뭐 기능을 배분했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전적으로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천 이 바로 옆에 있는 기벌포 복합문화센터 뭐 들어가 보신 분들 잘 알겠지만 여기는 그 일반 공연하고 뭐 춤추고 무용이나 무슨 공연에 최적화된 것이지 전시를 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역의 예술인들이 아니면은 주민들이 들어가서 무슨 연습을 한다든지 뭔가 같이 모여서 커뮤니티 시설로 뭐 써야 된다든지 이런 그런 방들 자체도 지금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덩그라니 그냥 290 몇 석짜리 그냥 그 의자 잔뜩 깔아놓고 무대 하나 있는 게 다야. 이거 저기 저 서천에 있는 문화예술 예술의 전당도 똑같고 여기 진짜 말씀하신 미국 창구도 똑같아요. 이게 이제 뭐 블루밍님이 그랬네요. 너무 비슷한 시설이 많아요. 사람도 없는데. 아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옳은 지적이신 거예요. 네네네. 사람도 없는 데가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예. 아휴 어떻게 될지 참 서천의 미래가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뉴스서천의 고정만 대표님 모시고 서천의 문제들 그리고 서천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같이 해주신 우리 뉴스서천 고정만 대표님의 극성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또 뵈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노래는요. 저 또 가을 노래로 아이유의 가을 아침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인사 끝나면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끝으로 인사 한번 하시죠. 이거 뭐 그것만 할까요? 네. 여러분 진짜 감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